김여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노영희 사회자님을 위해서 조금 낮춰드릴까요? 네. 키가 좀 작아가지고. 네. 네. 다 된 건가요? 순서가? 잠깐만요. 다 오셨습니까? 좀 붙으시죠. 구호인 씨와 어서 오세요, 교수님. 구호인 씨 좀 오시게 해주십시오. 장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김진철 대표님 오시죠. 소상공인을 대표하셔서. 구호인 씨와 사랑의 아빠 좀 체크해 주시죠.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된 건가요? 네. 지금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맡은 노영입니다. 네, 서영교 국회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의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서영교 의원의 능력을 믿는 1호 팬으로서 이 근성 있는 여자, 이 서울 시민을 위한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든든한 지원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쁘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입법 천사로 알려져 있고 실제 이 현장에서 성과를 제일 많이 보여준 정말 성과하면은 최고인 서영교 의원, 검증된 의원, 일 잘하는 의원. 이분이 이제는 중랑구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말 훌륭한 인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나의 능력을 믿어달라라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쓰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감개무량한데요. 우선 박수 한번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 같이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 후보 서영교. 서울은 영교로 교체. 오세훈 시장 이제 그만하시고 서울은 영교로 교체. 네, 평상시보다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신 것 같은데 좀 수줍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오늘 또 이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 든든한 아군으로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국회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요 정말 소외된 자, 약자의 그 상징처럼 되어 있으면서도 그 강단은 누구 못지않은 너무 멋진 의원님이십니다. 서미화 의원님이십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은 이 서영교 의원 하면은 이 두 가지 법안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요. 고 구하라 씨 관련해서 구하라법을 만드셨죠. 구하라 씨의 오라버니 구호인 님이 오늘 또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인사드릴게요. 구호인. 네. 네. 그리고 사랑이법. 어디 계시나요? 네. 네. 밑에 계십니다. 네. 사랑이법을 또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그분도 여기 지금 와 계시는데 제가 조금 나중에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철 전국 중소유통상인협회 상임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진경 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님이십니다. 김영우 한반도 문화관광연구원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임규호 서울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청년이시네. 네. 그리고 정정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용산 지회장님. 네, 정정혜님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복경옥 학부모님 와주셨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출마하는 이 자리에는 정말 서민들, 정말 우리 이웃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그런 분들이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서영교라는 사람이 서울의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너무너무 눈에 탁 들어옵니다. 실제 오늘은 그 서울시 그 TBS 전 보도국장이었던 김홍국님께서도 오셔서 이 TBS 문제와 관련해서 또 교통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개인 사정상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공유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장으로 서영교 의원님께서 나가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일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요. 읽어드릴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아버님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돕고 있는 아빠의 품 대표이십니다. 김지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서울시 의원 임종국님도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정말 꼭 필요한 우리 이웃들, 바로 내 동료, 내 가족들이 오신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첫 번째로 우리 김남근 국회의원님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시 주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취임하면서 2025년까지 10만 호, 2027년까지 25만 호를 서울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실제 보게 되게 되면 2025년에 주택이 10만 호 서울에서 공급됐다는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착공 기준으로는 뭐 0호 전혀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 지역에서 주택 공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새로운 후보지에 대해서 재개발 지정을 빨리 하겠다는 지구지정 행정에만 몰두하고 막상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에 대해서는 손을 놓다 보니까 그 이후의 사업들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서울시에 있어서의 주택 공급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직전 3년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한 20% 줄어들었고 2023년에는 직전 3년에 비해서 50% 정도 줄어들었고 2024년에 40%가 줄어들었습니다. 주택 공급은 착공한 날로부터 3년 후에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2022년에 착공이 줄어든 게 작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불안정도를 갖고 있고 2023년에 절반이나 줄어든 그 착공이 올해 영향을 미치면서 아마 서울 지역에서 주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거 문제와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하지 않고 이런 전시 행정, 한강 이런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서울 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한강과 같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와 골목, 주거와 같은 우리 주민들의 삶에 천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서영교 의원 하면 이제 바로 추진력 이게 가장 이제 상징적인 것인데요. 우리 서울 시민들의 주거의 문제, 삶의 문제에 천착해서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서영교 의원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서울시장의 문제는 부동산과 주거 문제가 절반 이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나오는 그런 경쟁하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 정책 문제를 제대로 입안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김남근 의원께서 잘 짚어주셨고 실제 서영교 의원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정책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장애인의 권리와 포용 정책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활동해 오고 있는 이 상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미아 국회의원님 제안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동생 서미화. 네, 피는 물보다 진해서 서자매입니다. 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이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이 도시에서 이동할 수 있는지, 일할 수 있는지, 권리를 제도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오늘
힘차게 출발을 선언하시는 서영교 의원님이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장애인이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책임 있게 실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특별교통수단 콜택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고 차량 운행률 3분의 2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량 한 대당 운전원 2.5명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겨우 1.2명 수준입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이동권을 현실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오세훈 시장은 이 문제를 전혀 모른 척하면서 장애인을 혐오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편향된 오세훈 시장의 행정으로 인해서 또 해고된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과 사업을 함께 지탱해온 전담 인력 50명의 원직 복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는 시혜가 아니라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중증 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단번에 해고시킨 것은 분명한 정책적 후퇴이고 장애인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서영교 의원께서는 오랜 기간 민중과 함께 취약한 서민들 곁에서 함께 싸워온 사람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장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영교 의원님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나아가야만 장애인이 지하철 시위로 기본권 보장을 외치지 않는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가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준석, 오세훈처럼 갈라치고 혐오하는 나쁜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정책으로 보여주는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그 책임 있는 정치 서영교 의원님께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서울이 장애의 인권을 보장하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라며 저 역시 국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서울시에서 이틀 동안 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부터는 정상 운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이틀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행정 무능력이 또 한 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서미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동권이 좀 제한되어 있는 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그동안에 우리보다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심하게 들고요. 그래서 서영교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요. 자, 서영교 의원님의 출마 선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서영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서영교가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오늘 서영교와 함께 해주신 분들을 여러분께 노영희 우리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노영희 사회자가 서영교와 함께합니다. 윤석열의 폭정을 끊어내고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끊어내고 검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새로운 개혁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선봉에 섰던 노영희 그리고 서영교 그리고 여기에 계신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서영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구호인 구하라의 오빠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1월 1일부터 구하라법이 시행됩니다. 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엄마 없이 컸는데 세상을 떠나는 불의의 사고 속에서 그 엄마와 또다시 재산 다툼을 해야 되는 이 아픈 세상, 서영교가 구하라법 만들어 그
나쁜 고리를 이제 끊어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그 제가 만들었던 구하라법의 오빠 구호인 함께 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조차 출생신고하지 못하는 세상,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가 벌써 이제 6학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하지 못할 때 제가 사랑이법을 만들어 미혼부의 아기도 출생신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사랑이의 아빠, 오늘 김지환 씨도 같이 했습니다. 서영교는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섭니다. 그런데 나서서 그 법을 만들었고 통과시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서영교를 지지했고 그 지지한 힘으로 통과시켜냈습니다. 서영교의 추진력, 서영교의 실행력,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영교의 힘, 이제 이 힘이 서울 시민 1,000만을 위해서 뛰려고 합니다. 오세훈, 윤석열과 닮은 꼴 아니겠습니까? 탄생부터 닮은 꼴 오세훈, 명태균과 연결된 윤석열과 닮은 꼴 오세훈. 이제 오세훈의 시정은 끝내야 합니다. 도대체 오세훈 시장은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서울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제 오세훈의 시정은 끝내고 진짜 일 잘하는 서영교가 서울 시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성과로 준비된 시장, 성과로 증명된 준비된 시장,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세훈의 서울이 아니라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 잘하는 서영교, 성과로 증명된 서영교, 준비된 시장 서영교, 공약 이행률 1등, 서울의 공약 이행률 1등 서영교, 의정평가 활동 1등 서영교, 서민의 삶으로, 서울 시민의 삶으로 직행합니다. 서영교의 서울업 패스트트랙에 여러분 함께 탑승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 서영교가 세계 1등 도시 서울, 세계 1등 경제 문화 도시 서울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3일 우리는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서울 시민들께서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를 끝내주셨습니다. 저 서영교는 내란의 뿌리를 뽑기 위해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했고 통과시켰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도 감옥에 넣고 김건희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내란 주동자들의 사면, 보수, 연금을 금지하는 내란 방지 3법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의 폭주를 멈춰 세운 그 기계로 이제 오세훈의 폭주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정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한강버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까? 도움은커녕 서울 시민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국제적 기준은 서울의 미래 가치는 오세훈이 외면했습니다.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이 서울 시민을 위한 재개발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특혜를 위한 재개발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세훈의 잘못된 시정 멈춰 세워야 합니다. 주거가 걱정입니다. 오세훈이 말하는 재개발, 신속통합은 과연 신속합니까? 어느새 느려 터진 불통통합이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은 근심주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서울 버스 파업,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멈춰야 할 것은 오세훈의 시정입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만들었습니까? 왜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서영교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판결이 난 그 이후 바로 대책을 세우고 대화하고, 그리고 서울버스가 멈춰서는 일은 없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제 멈춰야 할 것은 서울버스가 아니라 오세훈의 잘못된 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서영교가 이제 준비된 서영교가 부지런히 논의하고 대책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은 다시 서울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서울 시민을 위한 도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구호가 아니라 성과로, 실질적인 서민의 삶으로 답하는 시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저 서영교 서울의 역동적인 대전환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늘 같은 기준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공약을 했으면 성과를 냈습니다. 그 성과는 국민들 삶의 변화로 가져왔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시킨 서영교, 태완이법을 만들어 그 범죄를 뿌리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부모의 자녀 상속을 막는 구하라법, 미혼모의 아기 출생을 신고 가능하게 한 사랑이법,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재심의 김신혜법까지 서영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법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이 현장에 투입되어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과정까지 마무리 짓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서영교는 말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 서영교는 입법 천사야. 손만 대면 해결하는 서영교는 황금손인가? 서영교의 추진력은 최고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서울에는 서영교의 빠른 집행력이 필요합니다. 그 거침없는 실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서울의 골목골목까지 그 일상까지 제대로 닿게 하기 위해 서영교의 서울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최고위원을 역임한 저 서영교, 실행력과 집행력으로 검증이 된 서영교가 서울시정의 속도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습니다. 서울시정의 중심을 다시 서울 시민의 삶으로 세워내겠습니다. 자, 이제 서영교와 5가지 약속 함께 하겠습니다. 첫째,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 만들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해서 약 50만 호의 주택 공급 이루어내겠습니다. 서영교는 지역에서 거대한 재건축,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하는 동안 서로의 이해가 달라 50번도 넘게 면담했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거대한 재건축이 이루어졌고 그 모든 분들이 서영교 의원 고맙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능력으로 서울의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 느려 터진 통합, 오세훈의 느려 터진 신속 통합이 아니라 오세훈의 근심 덩어리 주거 정책이 아니라 서영교가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해 서울의 주거 안정 체계를, 주거 공급을 패스트트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서영교의 패스트트랙에, 주거 안정 패스트트랙에 탑승해 주시겠습니까? 네. 청년, 신혼, 고령층의 삶에 맞는 맞춤형 주택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에게는 직주 근접 역세권 중심의 기회주택을, 중장년 무주택 가구에게는 지분 적립형의 주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결혼하면 대출을, 그리고 이자를 탕감해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대출을 탕감해주는 그런 신혼부부형 맞춤형 정책 서울시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세 월세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세 월세에서 내 집으로 가는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전세 월세에서 내 집으로 가는 사다리 제가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가 극성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관심이 없습니다. 청년들의 안심은 전세 사기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위기를 선제적으로 개입해 전세 사기
모두 뽑아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약자들을 위한 주거 안전망, 이 일자라는 법사위를 하고 있는 서영교가 주거 안전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통비, 돌봄, 방과후 비용, 전기, 난방비까지 시민들의 필수 생활비 부담 이제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세금이 52조입니다. 52조나 되는 돈 어디다 쓴 겁니까? 그 돈에 이자를 붙여 서울 시민의 생활비를 낮출 수 있게, 서울 시민의 소득은 올리고 서울 시민의 생활비는 낮추게 52조 서울 시민의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어느덧 코스피가 5천에 다가왔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상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5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서영교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하는 범죄 수익, 은닉 안에 수익만이 아니라 원금을 넣어 원금까지 몰수하는 주가 조작 패가 망신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5천을 찍어 가고 있습니다. 주식 코스피 5천을 넘어 7천 시대로 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 서영교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영교와 함께 경제 패스트트랙에 탑승해 주시겠습니까? 네. 금융수도 서울의 위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서울은 금융수도, 경제수도입니다. 런던과 뉴욕과 싱가포르와 함께 서울이 세계 1등하는 경제수도, 이 여의도를 금융허브로 만들어 세계 1등하는 경제수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약은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에 서영교와 함께 탑승하시죠. 두 번째 공약, 세계 경제 1등 도시로 만드는 경제 패스트트랙에 서영교와 함께 탑승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약자를 위한 금융주치제도 제가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모두 구해드리겠습니다. 서영교는 약자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금융사기, 자산관리까지 시민의 생활, 금융을 책임지기 위해 금융주치제도, 서울형 금융주치제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영교가 피에타 3법 만들어 통과시킨 국회의원입니다. 이자는 20% 이하로 떨어뜨려라. 사채 썼다고 사채업자가 불법 채권 주심 못하게 막아라. 서영교가 피에타 3법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서민금융주치 제도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서영교는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 대표입니다. 골목상권 서민경제 살리는 민생 제1도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기억하시죠? 지역사랑 상품권 30조 발행하게 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수 있게 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저 서영교가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금융, 임대료 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를 서울시 차원에서 더 촘촘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소상공인 협회로부터 초정 대상을 받은 저 서영교, 이제 소상공인의 민생 책임지는 민생 서울시장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관광객 3천만 시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제가 서울 관광객 3천만, 4천만, 5천만 시대 만들어가 드리겠습니다. 넷째, 서영교는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아이가
어른이 모두 행복한 행복체감 서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영교가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화답하고 12살까지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영교는 18세까지 20만 원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제 아이가 행복하고 그리고 어른이 행복한 세상 만들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서영교,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대학교 등록금 무상교육 시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서영교가 대학교 등록금 무상교육 시대 만들어가는 서울시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미아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어머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서영교가 만든 길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가 산에다가 이런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길은 산으로 피톤치드가 나오는 그 산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는 계단이 1도 없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산 꼭대기까지 전동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모차도 가고요, 전동휠체어가 가는 길에는 전동휠체어 충전기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서 스카이워크를 만들어놨습니다. 계단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길이었을까요? 장애인을 위한 길입니다. 무장애 자락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만을 위한 길이었을까요? 이 길에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갑니다. 장애인을 위한 길을 만들었더니 그건 장애인을 위한 길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위해 행복한 길이 된 겁니다. 장애인을 위해 버스, 저상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타고 들어가라고 만들었더니 장애인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좋습니까? 모두가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습니다. 할머니도 좋고 어른도 좋고 모두 다 좋습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갑니다. 이 길을 가면 사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서영교 의원님이 병원을 5개는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장애인을 위한 길,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바로 일반인을 위한, 비장애인을 위한 길이고 비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비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이 바로 장애인을 위한 세상을 만들었더니 비장애인이 행복한 세상 되었습니다. 이 예산 서울 시민이 준 세금으로 제가 서울 곳곳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서미아 의원님이 소리로 보는 장애인 이야기 하셨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곳곳마다 소리가 나는 신호등 만들고 있습니다. 곳곳에 소리가 나는 신호등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교육받고 일하고 그럼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세상 서영교가 한번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만들어 가 서울시장이 되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도시 구조를 혁신해서 내 집 앞 10분 역세권 실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출근, 저녁 퇴근길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10량입니다. 이것을 12량으로 늘려보면 어떨까요?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8량입니다. 이것을 10량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9호선은 6량입니다. 이것을 8량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너무나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동안 못했을까요? 서영교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량수를 늘려서 출퇴근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은 1호선에 마련되어 있고 9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련된 곳부터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양수는 늘려놓고 그 다음에 승차대를 넓혀낸다면 못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증차시켜서 배차 간격을 줄여드린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영교는 서울에서 이번에 유일하게 면목선, 경전철, 도시철도 예타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에서 4개가 있었는데 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1조 원짜리 0.8 불가능한 예타를 0.92로 만들었습니다.
부가 가치가 일자리가 1만 3천 개, 부가가치가 훨씬 늘어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 동네 마을마다 지하철 놔 드리겠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죠?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한 서영교에게 해 주십시오. 1조 원을 투자했더니 약 3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합니다. 1조 원을 투자했더니 1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마을 곳곳마다 지하철 놔 드리겠습니다. 마을 곳곳마다 마을버스 놔 드리겠습니다. 버스 총량제로 막혀있는 서울을 버스가 소외된 지역마다 버스 총량제 그 부분만 핀셋으로 늘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제 이재명의 국민 주권 정부, 국민이 주인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서울 시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민 주권 서울 만들어내겠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 서울 시민에 의한 서울, 서울 시민의 서울, 서영교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서울 시민은 서영교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 서울 시민에 의한 서울, 서울 시민의 서울, 서영교가 서울 시민을 서울시장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모두가 서울시장입니다. 천만인 모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런 서울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영교와 함께 서울 패스트트랙에 함께 탑승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영교! 네, 정말 힘차게 정말 땀도 많이 흘리시면서 외쳐주셨는데요.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요. 특히 황금손 서영교의 52조 세금에 이자를 붙여주겠다. 이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책이 마음에 드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담아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요,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구하라법,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의원님을 믿고 함께해 주신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님께서 왜 나는 서영교를 지지하는가, 왜 서울시장은 서영교여야만 하는가, 이러한 내용으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힘내라고 환호도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서울시장 출마 도전을 앞둔 서영교 의원님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은 구하라법이 시행된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6년 만에 이뤄낸 구하라법 통과는 처음 이 길에 나서 마주했던 막막함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서영교 의원님입니다.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법조계에서, 학계에서, 국회에서까지 수많은 반대와 회의적인 시선에 좌절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보다는 법적 안전성을 지키려는 사람을 상대로 서영교 의원님은 20대, 21대 국회 내내 설득을 거듭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2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주셨습니다. 가장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이는 사람, 잘못된 제도를 시민의 눈높이에 다시 설계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바꿔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서영교 의원님입니다. 시민의 이야기라면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진심, 그리고 안 된다는 말을 가능하다로 바꿔주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서울 시민을 위해 일한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가능할지 저는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꽉 막힌 불통 행정이 아니라 수만 가지 방법을 찾아서라도 서울을 다시 바로 세울 사람,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면서도 한 사람의 목소리, 한 가정의 걱정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사람, 서영교 의원님만이 서울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호인 화이팅. 하늘에서 구하라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진 한번 찍을. 네. 아. 네. 저희가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그 사이에 저희 공약에 소확행 이런 게 있습니다. 소확행을 이야기했더니 저희 보좌진이 의원님 큰 확행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확행, 찐 확행, 진짜 소확행. 요 1조 원짜리 도시철도 예타 제가 통과시킨 것처럼 집 앞까지 지하철 놔드릴게요. 요거 제가 구상해서 만든 어르신 쉼터입니다. 요거 1조 2천억 들었는데요. 곳곳에 이렇게 어르신 쉼터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그리고 요거 엉덩이가 따뜻한 의자입니다. 엉덩이가 따뜻한 의자. 저희 지역에 제가 쫙 깔아놨는데요. 서울에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 새벽에 일 나가는데 이 엉덩이가 따뜻한 의자 정류장마다 싹 다 깔아드릴게요. 네. 엉덩이가 따뜻한 의자. 요거 소소하지만 진짜 찐확행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바로 곳곳에 만들어진 스마트 쉼터입니다. 정류장마다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멋진 거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요거 AI 교육센터. 아이들에게 AI, 드론, 로봇 배우게 하는 AI 교육센터. 저희 지역에 2개 만들었는데요. 여기 1억 원짜리 로봇이 커피 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서울 곳곳에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주신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릴게요. 이런 거 못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눈이 왔어요. 열선 쫙 깔았습니다. 서울 곳곳에 열선 깔아서 이렇게 열선 깔아서 눈 지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싹 다 자동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더 많은 찐확행이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이번에 말씀 좀 짧게 듣기로 하겠습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는 변호사들도 해결을 못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친모 관계가 인정이 돼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사실 누군지 모른다는 거였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정말 제가 변호사지만 눈물이 납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를 돕고 있는 아빠의 품 대표 김지환님께서 사랑의 아빠, 사랑이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극히 평범하게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아빠 김지환입니다. 딸이 너무 밝게 잘 커져서 감사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렇게 딸의 삶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서영교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와 같은 처지의 수많은 아이들, 제가 아빠의 품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미혼부의 자녀들 출생신고 활동을 10년째 돕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준 아기들은 100명이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만드신 사랑이법으로 출생신고가 되어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아이들은 1000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혼부 가정 숫자는 채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표심도 아니고 표밭도 아닙니다. 그런 그냥 단지 소수 약자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저를 만나서 그 이후로 지난달 6월, 7월까지 해마다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이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를 매년마다 물어봐 주시고 그때그때 발생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든 또 조치를 취해 주셔서 사랑이법이 2번 이상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부터 7월까지 다시 저를 의원실에 부르시고 그냥 다른 여타 의원님들처럼 토론회 한번 여시고 간담회 한번 여시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무실 회의실로 부르시고 보좌관님들 앉히셔서 직접 소통하시면서 발의문 작성을 해주시는 의원님이셨습니다. 추진력은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집요함까지 갖고 계십니다. 그거를 소수 약자인 일반 시민인 제가 옆에서 직접 지켜봤습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입법뿐만 아니라 태안입법, 구하라법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민생뿐만이 아니라 소수 약자의 민생까지도 정말 집요하게 그리고 강한 추진력으로 끝까지 살펴주시는 국회의원님은 서영교 의원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분이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분명 서울시는 세계 제1의 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끝으로 아빠의 품에서 지난 서영교 의원님의 정말 지극정성 어린 도움에 감사드려서 정말 10년 만에 처음 감사장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감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님,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미혼부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과 국정 및 기본권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리고 꾸준한 입법 활동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서울 시민이 바라는 더 좋은 서울, 더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갈 변화의 중심에 서영교라는 준비된 후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 그 약속을 서영교가 실천으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지자들 나오셔서 사진 찍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서 나가서. 예. 고맙습니다. 네, 모두 나와서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 있는 것도 힘든데. 고맙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문금주입니다. 1월 15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방패 삼아 2차 종합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가로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의사 진행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 국정농단 범죄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려는 조직적 은폐 시도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렵습니까?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추가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필리버스터 뒤에 숨은 것 아닙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내란과 국정농단의 남은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강행을 공언하며 국회를 진실을 가로막는 방탄막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3대 특검은 성과를 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매간 매직 의혹은 모두 후속 특검이 밝혀야 할 중대범죄 사안입니다. 이를 외면하며 할 만큼 했다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던 국민의힘은 오늘 특검을 막아서며 그 사과가 위기 모면형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반성하고 행동으로는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실, 타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방해에도 2차 종합특검법을 관철해 윤석열 내란 국정농단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남김없이 단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입니다. 11시 10분경으로 공지드렸는데 앞에 논평이 조금 밀려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방금 더불어민주당에서 2차 특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준비한 논평 주제는 지금 이란 사태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2차 특검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조국혁신당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라고 좀 지켜봤습니다만 결국 2차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방탄연대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란 사태와 관련된 논평입니다. 80년 광주처럼 고립된 이란 시민들, 이란 정부는 국민을 향한 총질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언론 통제로 철저히 가려져 있던 이란 시위대에 대한 참혹한 발표, 살상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망자가 10,000명을 훌쩍 넘었다는 추산까지 나오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은 1980년 고립된 광주를 연상케 하는 작금의 이란 사태를 마주하면서 자국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이란 정부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권의 부정부패가 초래한 아얀데 은행 파산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도화선은 이란 아얀데 은행의 파산이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란에서는 매해 30%에서 50%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어왔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아얀데 은행은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이란 국민들은 거의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비상구로 이 은행의 예금을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권 실세들과 결탁한 정경유착의 온상이었으며 신규 예금으로 이자를 돌려막는 폰지 사기식 운영과 부실 대출을 해온 상태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 끝은 결국 은행의 파산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예금했던 은행의 파산 앞에서 이란 중산층들은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절규하면서 실탄 사격이 난무하는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를 외세 사주 폭도로 매도하는 제2의 전두환 정부와 같은 사태입니다. 이란 정부의 대응은 대한민국 80년 광주의 비극과 깜짝 놀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과거 신군부 세력이 광주를 군대로 고립시키고 통신을 차단한 채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는 북한의 지령에 의한 폭동이라고 진실을 왜곡했던 것과 판박이입니다. 현재 이란 정부 역시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고 외신의 눈을 가린 채 시위대를 외국의 사주를 받은 폭도로 규정하면서 참상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힌츠페터 필름이 진실을 세계에 알렸듯이 지금 이란 시민들이 목숨 걸고 전송하고 있는 영상들은 SNS와 위성을 타고 전 세계 양심을 깨우고 있습니다. 80년 광주의 아픔을 간직한 대한민국, 그리고 최근 친위 쿠데타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에게 이란의 비극은 결코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란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향한 총질을 즉각 멈추십시오. 총구로 잠시 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자유를 향한 민심의 흐름은 결코 꺾을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에 군사적 개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이란 국민에 의한 독립적인 민주주의 회복을 오히려 더 멀게 할 뿐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군사적 개입을 했으나 결국 혼란만 가중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란 시민 학살 방지를 위한 공동 성명과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함께 나섭시다.
대한민국이 이란 국민의 고독한 투쟁에 든든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으면 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 논평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파업 철회는 다행이나 시민 불안 방치한 오세훈 시장의 무능 행정은 규탄받아야 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 대란과 불편이 해결돼서 대단히 다행입니다. 하지만 안도감 뒤에는 분노가 남습니다. 시민들은 이번에도 첫 차부터 운행 중단이라는 예고와 새벽 막판 타결이라는 아슬아슬한 벼랑 끝 대치를 통해서 밤새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교통대란, 이 위기의 주범은 다름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수수방관 행정입니다. 버스는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사태를 관망하다가 시민의 불편이 극에 달해서야 부랴부랴 중재에 나서는 뒷북 행정에 나섰습니다. 시민의 이동권이 볼모가 되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 때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던 오세훈 시장,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합의로 본인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노사 갈등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서울시의 관리 감독 능력이 낙제점이라는 방증입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정 퍼주기 논란과 방만한 운영으로부터 눈을 감고 근본적인 구조 개선은 외면한 채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구조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똑같은 불안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은 시장의 개인 홍보 수단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매번 시민을 볼모로 잡는 벼랑 끝 협상을 방치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서울 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아울러 밑빠진 독이 되어가는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력 및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직접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서울 시민은 더 이상 오세훈식 관망 행정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대변인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공당 대표에 대한 가덕도 테러 암살 미수 사건, 테러 규정 및 전면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 암살 미수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지정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수사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당 대표를 향한 물리적 위해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겨냥한 중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단독 우발 사건으로 축소 관리되며
충분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가 이루어지고 증거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사건의 중대성을 낮추는 취지의 문자와 설명이 배포됐다는 정황은 단순한 부실 대응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축소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전면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가덕도, 이재명 테러 암살 미수 사건을 명확한 테러로 규정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테러 지정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범행의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는 물론 초기 대응 과정의 문제와 책임 소재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공당 대표의 안전을 위협한 사건 앞에서 모함은 또 다른 불신을 낳을 뿐입니다. 정부의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두고 민주당은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공천 뇌물 의혹의 보고, 전달, 묵살 과정의 중심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탄원서 폭로 이후 김현지 실장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거론되자 김 전 원내대표를 제명한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꼬리 자르기에 불과합니다. 김병기 공천 뇌물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2023년 12월 이재명 당시 당대표 측에 전달됐고 그 전달 창구가 당시 김현지 실장이었다는 구체적 증언과 녹취 존재 주장까지 이미 공개됐습니다. 해당 증언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은 당대표에게 보고했다, 윤리감찰단에게 넘기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당 사무국에 전달됐다고 해명했지만 당 차원의 감찰도 진상조사도 없었습니다. 탄원서는 오히려 후보 검증 책임자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게 돌아갔습니다. 공천 비리를 제보한 문건이 의혹 당사자에게 역으로 전달된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만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질문은 분명합니다. 김현지 실장은 이 탄원서를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판단으로 조사는 중단되고 묵살됐습니까? 만약 공천비리 제보가 이재명 당시 당대표 라인에 보고되고도 묵살됐다면 이는 의도적, 조직적 은폐입니다. 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으로 선을 긋겠다는 것은 결국 꼬리 자르기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사 대응입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현지 실장에 대해 경찰은 열흘이 지나도록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보좌 라인을 의식한 수사 지연, 문객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천 뇌물은 공직을 돈으로 거래하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입니다. 구의원 수천만 원, 시의원 1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민주당 공천 메뉴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현실은 이번 사건이 결코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빙산의 일각임을 보여줍니다.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누구에게 보고했고
누가 덮었는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이번 사태는 민주당 전체를 관통하는 공천 게이트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을 두고 정부의 방향이자 대통령의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를 먼저 파기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군사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주체는 분명히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복원을 공식 지침으로 제시한 것은 책임의 본질을 흐리는 판단이며 북한의 도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대북 굴종이자 안보 역주행입니다. 9.19 군사 합의는 이미 북한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북한은 파기 선언 이후에도 해안보 사격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해왔고 최근에는 무인기 침투 주장까지 앞세워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복원을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과 기만에 선을 긋지 못한 채 과거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무인기 논란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심각합니다. 무인기 침투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일방적 주장임에도 정부는 명확한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군의 작전이 아니다라며 민간 가능성을 먼저 거론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우리 국민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한 셈입니다. 북한이 합의를 깨트리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복원 동결을 말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안보는 상대의 선의에 기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 인식과 책임 구분 그리고 확고한 원칙과 단호한 대응 위에서 유지됩니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 원칙을 흐리는 태도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국민의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원칙 있는 안보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끝까지 점검하고 잘못된 방향은 분명히 바로잡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4,700선을 돌파했지만 민생의 바로미터인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 동향은 청년층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는 255만 5천 명으로 202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30대 쉬었음 인구도 30만 9천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에 머물렀고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1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용 부진이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만 3천 명 줄었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12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산업의 심장이 식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방산 등 일부 산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업이 채용과 투자에 나서고 싶어도 이를 가로막는 기업 옥죄기식 규제와 입법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부담이 커질수록 채용을 미루고 투자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재정을 풀어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기업이 클수록 더 센 규제를 적용하고 세제 혜택도 줄이는 기업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입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 아래에서 자발적인 채용과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발상입니다.
쉬었음 인구 증가는 일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데도 정부 여당이 내놓는 대책은 단기 지원과 재정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고용의 체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업이 숨을 쉬어야 고용이 살아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 옥죄기 입법을 멈추고 규제 개혁 그리고 민간이 채용과 투자를 결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정부 여당은 청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근본부터 바로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고용시장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입니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쿠팡을 마녀 사냥한다고? 미국은 통상 핑계로 쿠팡 수사 방해 말라. 13일 미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청문회에서 일부 미 연방 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반발하며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근거가 쿠팡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쿠팡 기업인의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쿠팡이 미국 정계에 쏟아부은 거액의 로비가 효과를 보나 봅니다. 미 연방 의원들은 쿠팡의 행태를 알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와 가로사와 산재 은폐, 시장 독점과 불공정 거래, 탈세 의혹까지 각종 불법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셀프 조사와 5만 원 쿠폰 사과로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로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노동자의 죽음까지 옹호하겠다는 것입니까?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오히려 국격 훼손에 대한 책임과 기업 자격부터 물어야 할 것입니다.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영업활동에 대한 한국법 적용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노동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모두 적용 대상이며 예외는 없습니다.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악의적 왜곡 중단하십시오. 미국은 통상 문제를 핑계로 한국의 정당한 주권 행위에 간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개입 시도를 거부하고 쿠팡에 대해 원칙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쿠팡 국정조사를 실시합시다.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반드시 제정합시다. 친일 극우 비리 인사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해임하라. 19일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속히 해임해야 합니다. 김영석 관장은 애초에 독립기념관 근처에도 와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독립기념관장 지원자 면접 자리에서 일제시대 한국인의 국적을 묻는 질문에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광복은 연합군이 줄 선물이라며 독립운동가와 후손을 모욕했고 결국 백발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60일간 점거농성, 유품 환수운동까지 벌이면서
그의 사퇴 촉구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자격은 물론 공공기관장으로서 기본적 자질도 없었습니다. 보훈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적 이용, 금품수수, 공공시설 사적 이용, 홍보기념품 사유화 등 김영석 장관의 비위행위는 무려 14건입니다. 공사 구분 못하고 사리사욕으로 점철된 인물입니다. 정말 낯뜨겁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 친독제 뉴라이트 인사를 주요 역사기관장에 임명한 것은 독립운동 역사를 그리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추악한 결정이었으며 친일 인사 한두 명으로 역사를 부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간교한 시도였습니다.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을 시작으로 아직도 자리를 꿰차고 있는 친일 극우 뉴라이트 역사기관장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해임, 재명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영석 기관장의 해임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부정, 친일 미화 청산의 시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변인 노서영입니다. 오늘은 현안 관련 3가지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보다 당원 게시판 사건이 더 심각하다는 국민의힘, 권력 다툼 볼썽사납습니다. 1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된 직후 국민의힘은 프레임 전환을 위해 전광석화처럼 한 대표 징계안을 발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지만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작 내란 숙의 윤석열에겐 제명은커녕 단 한 줄의 징계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권력욕과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도 끝까지 반성이 전혀 없는 내란 숙에 대해서는 논평 한 줄도 내지 못하면서 한동훈 징계 수위가 과하네 아니네 시끌시끌합니다. 국민의힘에게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던 내란보다 한동훈 가족의 당원 게시판 사건이 더 심각한 문제인가 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 시선에는 그저 윤석열로부터 권력을 취했던 이들이 내란 이후 윤석열이 떠난 자리에서 권력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내란 1년이 지나도록 쇄신은커녕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있으니 볼썽사납습니다. 고쳐 쓸 수조차 없는 세력은 버려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어서 2번째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2차 특검 반대 필리버스터 출두, 그래봤자 썩은 동아줄입니다. 개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나섰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재탕특검보다 통일교 공천비리 특검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마나한 빈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을 한다고 해서 여야 공의하기로 한 통일교 공천비리 특검이 엎어집니까? 없는 명분에 멋쩍게 갖다 붙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한때 합리적 보수 자칭하며 국민의힘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던 개혁신당이 갑자기 필리버스터 지원까지 나서며 국민의힘에 아첨하는 저희가 빤합니다. 홍매화도 화무 11홍을 못 피하는데 개혁신당은 내란 세력의 썩은 동아줄 잡기 위해 안달하기보다는 계엄 해제 표결에 셋 중 한 명이나마 참여했다는 자존심이라도 지키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개혁신당의 억지와 상관없이 2차 특검의 필요성은 자명합니다. 내란 외환 혐의의 진상, 김건희를 둘러싼 부정부패 의혹 등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사상 초유 내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내란 정권 잔당들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2차 종합특검 반드시 도입하여 내란 세력 발본색원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마지막 브리핑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시작,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유가족들은 1년이 넘도록 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야 했는지 답을 듣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라도 시작된 국정조사가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여야 국조위원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로컬라이저 구조물과 둔덕이 안전 규정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왜 시정되지 않았는지, 경찰은 1년이 넘도록 왜 단 한 명도 송치하지 않았는지 모든 의혹이 빠짐없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요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하는 정보 은폐나 책임 회피는 결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국정조사 과정에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아픔을 겪고 지난 1년간 모든 대응 과정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참사 이후 382일이 흘렀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국정조사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더 이상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증 또 예, 안녕하십니까. 신규 원전 자율유치 서생명 범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진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간조곳에서 해가 떠야 한반도에 아침이 온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소박한 마을에 대표들 지역 주민들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새벽 간조곳의 전기를 품고 7시간 달려 이곳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할 에너지라는 햇살이 우리 서생에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 먼 길을 힘들게 올라온 만큼 오늘 드리는 말씀에 서생 주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국가 미래를 향한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서생 주민들의 이 간절함이 외치는 바람이 부디 목 있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 기자회견문은 우리 공동위원장이신 신정희 회장님과 김진애 회장님께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나눠서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월원전 1, 2, 3, 4, 5기와 함께 살아온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을 대표로 신규 원전 자율유치 서생면 범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신정희입니다. 오늘 저는 원전 찬반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고리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국가가 반드시 답해야 할 현실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전력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이른바 전기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전기차와 배터리,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으며 각국은 값싸고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고 반도체 공장은 단 한순간의 전력 중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력의 안정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산업 입지의 절대 조건이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헐성과 출력 변동성이라는 한계로 인해 아직까지 기저전원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산업적 현실 속에서 신규 원전 건설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국가 운영의 문제이며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일상,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제 원전을 둘러싼 논의를 찬반의 정치 논쟁이 아닌 현실적 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기술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과 산업적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입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바로 울주군 서생면입니다. 서생면은 이미 세월원전 1, 2, 3, 4 호기와 함께 살아온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건설과 운영, 안전관리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 왔고 원전 정책이 반복적으로 자초된 가장 큰 원인인 주민 수용성이 검증된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원전 정책이 흔들려 온 이유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주민 수용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책임 있게 원전을 수용해 온 서생면에 신규 원전을 자율유치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입지 조건 또한 무분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원전 부지와 인접해 있어 추가적인 대규모 부지 훼손이 필요 없으며 기존 송전 선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송전망 건설로 인한 갈등과 환경 훼손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입지가 바로 서생면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서생면은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울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협력업체, 전문 기술 인력, 안전관리 체계, 산업 인프라는 신규 원전 건설 시 즉시 활용 가능한 국가 자산입니다. 이는 공사비 절감과 공정 안정성 그리고 지역 공용 창출로 이어집니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중심 산업에서 AI, 데이터 센터, 수소경제, 2차 전지 등 고전력 기반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전환의 핵심 조건은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입니다. 고리 원전의 단계적 종료와 세울 원전의 단계적 확대는 서로 충돌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책임 있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하나의 연속된 흐름입니다. 원전 정책은 이념이 아닙니다. 현실이며 책임이며 국가의 미래입니다. 고리 이후를 준비할 시간은 이제 1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출발점은 준비된 지역 울주군 서생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원 이명노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원만한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주권자가 시민이 아닌 전략선거구 지정, 민주당 지도부가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와 언론사 기자님들, 억울한 컷오프 1호가 될 위기에 처한 광주광역시의원 이명노입니다. 모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출마 자격이 제한되는 결말이 빚어져도 탈당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고 선거구를 옮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침은 제 자리와 안위가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청년의 미래를 우려하는 외침이며 주권자는 시민이고 당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외침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운영위원회는 시당 위원장의 총선 경선을 돕지 않은 현역 의원에게 여성특구를 빙자한 정치 보복성 컷오프로 광주 역사상 최연소 광역의원인 저 이명노의 출마 자격을 막았습니다. 저는 이 부당함을 좌시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2차례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에서 1차례 기자회견을 나서 시민들께 이 상황을 알렸고 최고위원회를 찾아 당 지도부에서 중재해 주시라 호소했습니다. 신임 최고위원 후보들을 만나 호소문을 전달했고 정청래 대표께도 제언을 전해 개편된 지도부에서 반드시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뤄주시라, 그리고 억울한 컷오프를 완벽하게 없애주시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미동도 없이 부당한 여성특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에 당무 조정 권한이 있음에도 시도당 위임 사무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 당에 있었던 송구스러운 상황들과 논란거리들을 생각하며 이슈를 최소화하고자 조용하게 이 일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어떤 진전도 없었고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당은 이달 13일부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시작했고 20일 접수 마감이면 지방선거 출마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이에 고요한 것보다 다소 소란스럽더라도 정당한 주장을 외치는 것이 진정한 애당심이라는 판단으로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정청래 대표님, 한병도 원내대표님, 이언주 수석 최고위원님, 황명선 최고위원님, 서삼석 최고위원님, 박지원 최고위원님, 강득구 최고위원님, 이성윤 최고위원님, 문정복 최고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 광주시당 예비후보 자격심사 접수 마감이 임박하기 전인 바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도록 오는 지방선거에서 모든 시도당에 대해 계층을 특정하는 전략선거구 특구 지정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시도당 자치권 탄압이 아닙니다. 정치적 일관성이자 참정권 확대입니다. 대안 세력을 자처하는 정당이 기회를 노리는 상태에서 아무리 광주일지라도 이렇게 공천하면 이번 지방선거 위험합니다. 민주주의의 성지에서도 본선 경쟁력을 염두에 둬야 시민들이 선택하실 것입니다. 하나, 만약 부득이 특구를 지정해야 할 경우 자의적인 당원 당규 해석을 범하지 않고 당원 제8조 성평등 실현과 당원 제9조 청년 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여성 특구가 아닌 여성 및 청년 특구로 지정할 것을 지침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100분의 30 의무공천 비율을 입맛대로 하나만 골라 지키니 선의의 도구로 측근을 심고 누군가를 제거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규정을 지킬 것이라면 모든 시도당이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 작금의 상황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최근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권이 당원이나 시민이 아니라 지역위원장인 상황이 빚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 공천권자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가장 악하게 행사할 때 생기는 행위가 제 지역구 광주광역시의회 서구 제3선거구 여성특구 지정과 같은 결과입니다. 마침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겠다는 조승래 사무총장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선거는 주권을 국민에게 이양하는 숭고한 절차입니다. 오는 지방선거를 우리 당이 더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만들 마지막 기회를 꼭 잡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임세은입니다. 다시 할까요? 제목부터 그냥 읽을게요.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원칙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주가 조작과 관련한 합동대응단 강화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팀 체제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매우 시적절하고 단호한 조치입니다. 주가 조작은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닙니다.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수많은 선량한 투자자의 삶을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입니다.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은 범죄자가 교묘히 은폐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범죄를 방조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선진국들은 주가 조작을 관행이나 회색지대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폰지 사기 범죄자에게 150년형을 선고하고 앨런 사태의 주동자에게 24년형을 선고하는 등 주가 조작을 이른바 패가망신 범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와 시장 영구 퇴출을 병행하며 범죄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영국과 EU 또한 이러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주가 조작을 하면 반드시 잡히고 잡히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금융선진국 수준의 무관용 원칙이 한국 자본시장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규환입니다. 대변인 브리핑하겠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역사 관련 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오는 19일 김형석 관장의 해임 안건을 심의한다고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김형석 관장은 친일 매국 사관에 찌든 인물로서 취임 당시부터 줄곧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며 일제 식민 통치의 합법성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대일항전기 독립운동을 폄훼했고 대일항전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할 독립기념관을 매국 배족으로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보훈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형석 관장은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상습적 근무 태만, 장소 무단 사용, 금품 수수와 기부금품 모집,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기본재산 무상 임대 등 무려 14건에 달하는 비위를 저지르며 그 어느 곳보다 고결하게 지켜야 할 독립기념관을 이 사욕으로 난도질하였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추락과 파행, 오멸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김형석 관장을 해임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의 무너진 정체성과 명예를 되새워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매국, 비리 인물에게 강점된 독립기념관을 반드시 되찾아 독립선열과 국민의 품에 다시금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형석의 해임을 필두로 역사기관 곳곳에 또아리를 튼 친일 매국 인사들을 모두 청산하고 역사 관련 기관들을 올곧게 바로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백선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되려 통일교 특검을 정쟁화시켜 이를 지연시키고 거부하는 방탄 단식이자 정쟁을 위한 위장 단식으로 규정합니다. 통일교든 신천지든 전광훈이든 정교 유착이 드러난다면 어느 정교단체든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원샷 특검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실규명을 위한 가장 상식적인 해법입니다. 도대체 정교 유착 의혹을 여러 갈래로 쪼개 혈세를 낭비하고 수사력을 분산시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 한 끼도 굶지 않던 분들이 고작 통일교 특검 정쟁화를 위해 자리를 깐 행태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이 사형 구형을 받은 마당에도 제1야당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이 없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무한 정쟁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선 불복 심리에만 빠져 윤 어게인을 외치고 야당의 역할은 손 놓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끊어야 할 것은 곡기가 아니라 목리입니다. 보여주기식 위장 단식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제1야당이 밥값을 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실투성이 빈 껍데기 자료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 아들이 각종 의혹의 한가운데 있지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핵심 자료에 대한 제출은 모두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재경위는 지난 1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안을 처리하면서 총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187건의 자료에 대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을 완료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여야는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한 자료는 총 53개 기관에 불과하고 748건의 답변이 왔지만 그중 절반이 넘는 415건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등으로 사실상 빈 껍데기 자료입니다. 2187건으로 따지면 실제 제출률은 15% 남짓합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국민적 의구심이 가득한 의혹과 관련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우선 이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들의 병역과 관련한 자료부터 모두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제출이 거부됐습니다. 장남은 군 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차남과 삼남은 왜 집 근처 근무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방배경찰서에서 공익근무했던 삼남의 경우 정해진 소집 해제일보다 닷새를 더 근무해 징계 의혹이 있었지만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청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직계 비속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했다는 것입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세 아들의 정여세 탈루 의혹을 밝힐 국세청의 정여세 납부 내역 및 증명서, 그리고 로또 100억 아파트 불법 청약과 관련한 국토부 자료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 후보자 배우자의 영종도 토지 매입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세 아들의 학자금과 장학금 수령 내역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 가족들의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진정 및 탄원이 있는지, 그리고 음주운전은 한 적이 있는지 모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서류 25위에서 최종 4위로 취업에 성공한 국책연구소에서도 이력서와 경력기술서 등 일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모두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 미동의가 이유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왜곡한 거래 내역에 대해선 가족뿐 아니라 후보자까지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배우자, 아들들의 헌역 내역은 제출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이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지명된 이후 오늘까지 온갖 의혹과 관련한 언론사 단독 기사만 약 80개 가까이 됩니다. 갑질부터 땅 투기, 증여세 탈루, 불법 청약 등 하루에만 4개씩의 새로운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말로만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자료는 하나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재경위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여당에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핑계 삼아 19일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후안무치한 후보자의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1월 15일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일동. 감사합니다.